자, 여러분. 혼돈의 시장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무려 200년이나 된 투자 전략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인 18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남긴 말이죠.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계속 이어가라. 어떠세요?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는 직관적인 지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 간단해 보이는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보죠. 첫 번째 파트, 고대의 투자 비밀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시작은 1838년, 리카도의 저 격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23년에는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머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큰 돈은 말이야, 시장의 거대한 흐름, 바로 추세에 있어, 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아이디어는 훨씬 더 세련된 이름, 추세 추종 또는 시계열 모멘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죠. 정말 단순한 지혜가 어떻게 하나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투자 기계가 되었을까요? 그 작동 원리가 궁금하시죠? 두 번째 파트, 현대의 추세 기계에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전략, 놀랍도록 간단한 4단계로 움직여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난 한 달, 석 달, 그리고 1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 시장이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두 번째, 쭉 오르고 있는 시장은 사고요. 세 번째, 반대로 쭉 내리고 있는 시장은 과감하게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각각의 투자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주는 위험 부담을 똑같이 맞춰주는 위험 균형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시계열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과거 수익률이 좋았으면 사고, 나빴으면 판다. 정말 심플하죠? 아주 명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험 균형이라는 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악기가 딱 알맞은 볼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도록 조율하는 거죠. 막 소리가 너무 큰 악기는 좀 줄여주고 너무 작은 악기는 키워주고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한 자산은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은 비중을 늘려서 어떤 자산 하나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변동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안정성의 핵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론은 정말 그럴듯해요. 그쵸?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네, 바로 그 증거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100년의 증거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137. 이게 뭐냐면요.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간이에요. 무려 137년. 1880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본 겁니다. 심지어 19세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먼지 쌓인 낡은 기록들을 연구원들이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옮겨 적은 데이터까지 다 포함시켰다고 해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분석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전략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끈질겼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전 세계가 절망에 빠졌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고통받던 1970년대에도, 그리고 IT 거품이 꺼졌던 2000년대에도,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었던 그 모든 시기에도 이 전략은 꾸준하게 플러스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효과가 특정 시장에서만 나타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차트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잘 냈는지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원자재, 채권, 주가 지수. 자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추세라는 현상이 특정 자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 가장 놀랍고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파트, 위기를 위한 전략에서 그 진면목을 확인하시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좋아, 평상시엔 알겠어. 그런데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같이 폭락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순간 이 전략의 슈퍼파워가 터져나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추세 추종의 미소라고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 그래프가 꼭 활짝 웃는 입모양을 닮았거든요. 시장이 최악으로 폭락할 때, 그리고 반대로 최고로 뜨거울 때,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기 때문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이런 시장 붕괴의 순간에 주식과 채권을 섞은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추세 추종 전략은 놀랍게도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모든 자산이 비명을 지를 때 혼자서 미소 짓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법 같은데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폭락장, 그러니까 베어마켓은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오지 않아요. 보통은 몇 달을 걸쳐서 서서히 질질 끌면서 진행되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인 하락장의 평균 지속기간이 15개월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시장이 아래로 가네 하고 하락 추세를 감지해서 포지션을 매도로 바꾸고 그 하락하는 흐름에 올라파서 수익을 낼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정말 혹하죠. 와, 이런 전략이 있었어? 싶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도 이게 먹힐까?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파트, 추세는 여전히 당신의 친구인가? 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아마 딱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전략을 쓰는 펀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서 약발이 다 한 거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최근 몇 년 성과가 좀 별로였는데 이제 그 마법이 끝난 건 아닐까? 하는 점이죠. 자, 최신 연구들이 내놓은 답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사람이 너무 몰리지 않았나 하는 걱정. 연구 결과는 아직 괜찮답니다. 이 전략이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 워낙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 정도 자금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효과가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은요. 최근의 부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그냥 평범한 조정 기간일 뿐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며칠짜리 초단기 추세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약해진 게 맞지만 이 전략이 노리는 몇 달 단위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추세라는 게 200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면 과연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는 저 유명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정말 맞는 말일까요? 어쩌면 시장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인간적인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비효율적인 파도의 연속일지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